안녕하세요. 예. 휴가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너무 입추라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예, 더운 바람이. 자, 오늘은 점유권부터 볼 차례죠? 예. 교재 보시면 157쪽입니다. 157쪽. 자, 1번부터 보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57쪽 1번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물권이다. 그렇죠? 사실상 지배하면 되고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다. 본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점유권에 관한 소를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라고 했죠. 2번 점유 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2번은 틀렸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고요. 답은 2번이고 3번 저당권자는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저당권은 점유자가 저당권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저당권자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그 저당권은 절대로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죠. 점유가 되지 않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우리 점유보호 청구권 지난주에 정리 한번 했었죠. 지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언제만 행사한다고 했어요? 침탈 시. 그래서 뭐 사기당한 물건 이런 건 점유물 반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간접 점유가 성립되어 있다면 침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양도한 거면 그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 그러니까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 행사할 수 없고 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있었죠. 얼마였냐면 1년이고 근데 그 1년이 중요한 것이 출소 기간에 해당한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은 침탈 시에만 해야 되고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할 수 없고 1년 안에 소송 제기까지 해야 한다. 그럼 비교했던 건 소유물 반환이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요.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 미등기 매수인. 그럼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5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하면 점유권도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옳은 것입니다. 1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간접 점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간접 점유가 양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 5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건을 인도한다라고 하면 인도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제일 기본적인 게 현실의 인도, 두 번째가 간이 인도, 세 번째가 점유 개정, 네 번째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휴가 때 푹 쉬셨군요. 네, 기억 안 나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현실의 인도라는 건 물건을 직접 이렇게 주는 게 현실의 인도죠. 그럼 현실의 인도가 있게 되면 점유권이 이전돼요. 이때 이전되는 점유는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예요? 제가 물건을 직접 주면 당연히 직접 점유가 넘어가죠. 근데 인도는 꼭 그렇게 현실의 인도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에요. 얘가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죠.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노트북 소유자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노트북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현실의 인도를 한다라고 하면 갑이 빌려주었던 노트북을 되찾아서 병한테 직접 주면 그게 무슨 인도라고요? 현실의 인도. 그러면 간접 점유가 넘어가요? 직접 점유가 넘어가요? 직접 점유죠. 근데 인도는 꼭 그렇게 현실의 인도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 주면 나중에 병이 을에게 직접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도 물건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인도로서 넘어가는 점유는 직접 점유가 넘어가요? 간접 점유가 넘어가요? 간접 점유. 직접 점유는 누가 하고 있으니까? 을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양도되면 당연히 점유도 이전되는데 이때 이전되는 점유는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 점유다라는 거죠. 1번 그 얘기고 2번 처가 부와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한 없이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틀렸죠? 처의 지위라고 했던 판례죠. 아내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로 인정이 되고요. 3번 목적물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간접 점유자도 똑같은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있고요. 4번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로서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4번은 우리 주임법 할 때 계속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전차인이 전대차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누가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전차인. 그러니까 이게 상가임대차가도 똑같아요. 상가임대차 건물이 전대차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누가 해야 돼요? 전차인. 직접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했죠. 4번이 답이고 5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점유라고 하면 전부 다 간접 점유가 포함된다라고 있고요. 3번 자주점유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제 점유의 태양으로 점유의 종류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없는 점유를 타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왜 구별하느냐? 구별의 실익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요구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렇죠. 무주물 선점이 있었죠. 무주물 선점의 대상은 동산에 한정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겠죠. 그 무주의 동산을 선점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취득시효였죠.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현존이익의 배상.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현존이익을 배상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자주점유, 선의뿐만 아니라 자주까지 갖춰야 되죠. 그러면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표의자의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소위 이제 객관설이 통설이라고 했고 조심하실 점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형상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주죠. 근데 임차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임차인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하면 자주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명이다. 그럼 뭘로 인정이 돼요? 왜요? 법이 그렇게 정했죠. 197조 1항에서 점유자에게는 네 가지를 추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자주, 소유의사, 그 다음에 선의, 평온, 공연. 뭐 들어가면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전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것은 자주점유였던 것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거꾸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인도 의무가 발생이 되면, 물건을 인도해줘야 한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로 바뀐다고 했죠. 이때 이제 같이 봤던 판례가 매도된 부동산이 있었죠. 원래 자기 거예요. 그럼 자주점인데 이걸 매매하고 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해야 돼요? 인도해야죠. 그러면 타주로 전환되고, 같은 취지로 경락된 부동산이 있었죠. 자기 거였는데 경락이 돼버리면 이제 경락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고, 또 뭐 있었냐면 해제된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시 인도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로 바뀐다라고 했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었는데,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타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누가 소송을 했는지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타주로 바뀌는 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에요, 점유자가 주장한 거예요? 소유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송을 해서 이 점유자가 패소했다. 그러면 타주로 전환돼요. 언제 전환돼요? 이건 패소 판결 확정 시에. 패소 판결 확정 시에 전환되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언제? 소재기시. 그러니까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시인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 확정시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 비교했던 건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한 경우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패소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환되느냐라고 물으면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주장했는지가 핵심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돼요. 첫 번째는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로 전환된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권한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매매라든지 뭐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조심하시라고 한 건 절대로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상속. 상속은 절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은 권한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표시한 게 아니라 외부에 인식시켰다, 이걸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지 외부에 그걸 인식시켰다고 해서 전환되는 게 아니다. 이와 관련하는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전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외부에 인식시킨 것이지 직접 뭐 한 게 아니에요. 표시한 게 아니죠. 그래서 등기하거나 또는 자기가 점유하는 땅의 과수를, 나무를 식재했다고 해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것이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판례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경계선을 착오하고 남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면 자주요, 타주요? 자주죠. 근데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주는 깨지는 거죠. 타주가 되고, 분묘기지권은 자주요, 타주요? 타주. 뭐 그런 것들 판례들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번부터입니다. 3번에 옳은 것은 기억. 지자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주점유의 추정은 일반 사인에게만 인정돼요? 국가나 지자체도 인정돼요? 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 못했다,
그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타주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니은 점유자가 취득쇼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왜 없어요? 자주는 추정되니까. 그렇죠? 디귿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그게 핵심이에요.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졌다. 이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리을. 자기 소유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했다.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이건 자주점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틀렸고, 그 다음에 비읍.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자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이건 무슨 판례예요?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인도무가. 이 경락된 부동산 판례죠. 인도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타주가 된다라고 했고, 틀렸고요. 옳은 건 뭐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4번 보죠. 틀린 건데 1번.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틀렸죠?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죠.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을 주장하였으나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그러면 마지막에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주장한 거면 바뀌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건 전환되지 않고요. 4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주죠. 근데 자기 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지분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고. 5번.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맞고요. 5번. 틀린 겁니다.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알면서죠. 그렇죠? 알면서 했다면 자주시정은 깨진다라고 했고, 만약에 알면서란 말 없이 그냥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자주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했다면 자주는 깨진다라는 게 판례고, 같은 취지로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점유했다. 자주예요, 타주예요?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점유했다라고 하면 자주예요. 무효든 뭐든 매매는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무효인 걸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자주는 깨진다라는 게 판례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알면서. 그 다음에 2번. 명의 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죠.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3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이건 분묘 기지권이죠.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틀렸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이게 뭐였어요? 인도무가 생긴 거죠. 매도된 부동산 타주가 되고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하는 자의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다. 상속받은 애가
타주 점유를 상속받은 애가 마음속으로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자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새로운 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사를 직접 표시해야 되는 거죠. 6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자, 자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타주로 전환? 자, 지금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점유자가 지면 전환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하면 전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소송한 거예요? 자,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를 목적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 등기 말소 소송이니까 누가 소송한 거예요? 소유자가 한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면 타주 점유로 전환되죠. 그런데 언제 전환돼요? 패소판. 근데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소 제기된 때. 그게 틀린 거죠. 어쨌든 틀렸어요.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니까 전환되는데 소제기 시가 아니라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전환됩니다. 2번. 타주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원래 특정 승계인은 승계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앞사람이 타주 점유자인데 얘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한대요. 그럼 승계하는 거예요? 별도예요? 별도라는 거죠. 그럼 얘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나 지금 앞에 사람이 타주 점유를 했어요. A가. 근데 B라는 사람이 점유를 승계했는데 얘는 승계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분리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래 승계 주장하면 앞 사람의 다 하자까지 모두 다 승계하는 거고 분리 주장하면 이건 별개고 자기 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뭘로 추정하니까? 자주 점유로 추정되니까. 그 판례고. 다시 볼게요. 2번. 타주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거니까 앞 사람이 타주 점유냐? 그건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필요 없죠. 자주는 추정되니까. 틀렸고. 3번.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제3자 병이 훔쳐간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누구예요? 그렇죠. 갑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이면 다른 말로 간접점유자라는 얘기죠. 그럼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4번. 점유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 점유 여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토지 인도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원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취득시효 얘기할 때 웬만하면 평원하고 웬만하면 공연하다 이런 말 여러 번 했는데 우리 판례는 평원 공연성에 대해서는 폭력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줘요. 4번도 역시 우리 판례 입장으로 옳은 지문이 되고요. 5번. 갑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속아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안 돼요? 그렇죠. 사기당한 거잖아요. 속아서 넘겨준 거니까 이건 침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은 4번이고요. 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및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세 가지 나왔고요. 2번.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는 악의 점유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도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점 좀 확인해 두시고요. 3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 시 4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 과실수취권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점유가 요건이 아니에요.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뭐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기에 선의 무과실이 포함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선악의 구별의 실익이 있고요.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도 선악의 구별의 실익이 있죠. 왜냐하면 현존이익 배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의 자주죠. 악의 점유자는 모두 배상이고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선의자. 그렇죠. 악의자는 못하고. 그래서 바꿔서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선악에 따른 구별 실익이 없는 경우 이게 나오는데 그건 답이 거의 다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비용이죠. 필요비와 유익비 이런 비용은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똑같이 행사할 수 있고요. 5번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기출문제 좀 보죠. 155쪽에 155쪽에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OX요? 지금 방금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게 무주물 선점 나왔잖아요. 1번 바로 정답이고 2번 권한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3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상속은 그대로 승계하는 거지 분리주장이 안 되니까 타주점유가 이어지는 거고요. 4번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이다. 그러니까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했다. 자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무효인 걸 알면서도 매수했다면 자주는 깨지는 것이고 5번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 점유자가 된다. 뭐가 생겼다고요? 새로운 권한. 그렇죠?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고요. 2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점유를 언제부터 한 것으로 인정해 주냐면 이전 등기했을 때, 이전 등기할 때부터 점유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빈칸에 하나 적어두세요. 보존 등기 X예요.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무슨 등기라고 했냐면 이전 등기라는 점.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네. 이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 3번은 200조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옳은 지문이고. 혹시 답이 틀리게 돼 있나요?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어요? 3번으로 답이 돼 있어요? 제가 답을 안 봐가지고 답을 보신 분들 3번이 답으로 돼 있어요? 4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답이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 볼게요. 정답을 좀 수정해 주셔야겠네요. 4번을 보면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번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잘못 없이.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고 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가 보상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자기 잘못이 없으면 대가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 틀렸어요. 3번 다시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점유에 대해서 권리적법 추정력이 부여된 거야. 근데 이 조문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건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적법 추정력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인데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고요? 동산에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더 우선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는 승계 주장할 수도 있고 분리 주장할 수도 있죠. 물론 승계 주장하려면 앞사람의 하자까지도 모두 다 승계해야 한다라고 했고, 자, 그럼 3번부터는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오죠.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뭐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늘 봤던 사례가 갑유라고 매매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소유자가 병이었어요. 병.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본권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하는 사람이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으니까 이 소송에서 누가 승소했겠어요? 소유자가 승소했겠죠. 그럼 현재 을은 물건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얘가 점유자고 얘는 이제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이죠. 그러면 이 을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타주 점유로 전환돼야 안 돼요. 병이 이 소송에서 지면 타주 점유로 전환돼야 안 돼요. 되죠. 누가 소송했어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해왔다. 사용 수익했다는 건 얘는 목적물로부터 뭘 했다는 거야? 과실을 취득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의뢰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게 아니라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목적물만 돌려줄 게 아니라 그 과실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나 다 돌려주라고 하면 을도 좀 딱하니까 일정한 경우에 과실은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201조에 규정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멸실 훼손시켰을 때 그러면 을은 자기 게 아니라 병 거를 부순 거죠. 그러면 원칙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돼요. 근데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을에게도 가혹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여기 이제 202조에 규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을이 점유하다가 이 목적물에 비용을 썼을 수 있죠.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러면 을이 목적물에 비용을 썼는데 병이 그거 돌려달라고 하면 병 거니까 돌려줘야 되지만 뭐는 돌려받아야 돼요? 비용은. 그래서 세 번째 비용은 받게 해주겠다라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규정되죠. 203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이고 그러면 이 비용 상환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였죠. 언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을이 병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우리 임대차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이러면 틀려요. 그거는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병이 을한테 야, 내 거 줘라고 반환 청구를 하면 그때서야 비용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 을이 비용을 썼어요. 자기 건 줄 알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 즉시 이제 찾아가서 달라고 하겠어요. 개념상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했을 때 그때 행사하는 권리죠.
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과실취득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인정이 돼요? 선의점유자. 그리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얘가 오신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과실취득권을 포함하고 있는 권리야 되고, 과실수취권이 없는 권리를 오신하면 201조에서 말하는 선의점유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매매계약 했잖아요. 그럼 을은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고 있어요? 매매를 했으면. 소유권. 그럼 소유권자는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취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을이 오신한 권리가 애초부터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실취득권이 없는 권리를 오신하면 없는 과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고 있는 본권을 오신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을은 지금까지 사용한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라고 했죠.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을이 선이에요. 선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 건물을 2년간 사용했어요. 그러면 소유자인 것이 따로 있다고 밝혀져서 이 목적물을 돌려줘야 한다면 얘는 2년 동안 사용한 차임 상당의 액수를 병에게 지급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이 차임이 뭐예요? 법정과실. 그러니까 이 차임은 선의점유자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물만 돌려주면 되지 2년치의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의점유자였다면 당연히 돌려줘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선의점유자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악의점유자가 자기 잘못으로 과실을 훼손시켰어요. 대가부상 해야 돼요. 근데 악의점유자라도 아무 잘못 없었대요. 과실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그럼 대가보상 의무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선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취득권 인정되지 않아요. 201조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의와 악의로 나눠서 선의는 다시 자주, 타주로 나누죠. 여기서 이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이면서 자주,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 전부 배상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유효라고 믿었다. 무슨 점이에요? 믿었어. 선이죠. 이제 믿었다니까. 오신했다 이러면 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선이에요. 근데 얘가 오신한 권리가 매매예요. 그럼 매매면 객관적으로 소유자가 있죠. 그럼 얘가 선이면서 자주였죠. 그럼 얘가 이 목적물을 훼손시켰을 때 을은 당연히 자기 건 줄 알았지 남의 거라고 생각 못한 거야. 근데 이때 모든 배상을 하라고 하면 가혹하니까 이때는 얼만큼만? 현재의. 근데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는데 그 믿은 계약이 임대차였다.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임차인이 때려 부쉈어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남의 건 줄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때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고, 자, 이때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구별의 실익은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과실취득자. 그렇죠?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유의하실 점은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는 거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과실취득자는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 못하고. 근데 유익비라는 것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된 가치가 없으면 유익비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증가된 가치가 있으면 자기가 투여한 돈, 지출액이 있죠. 이 지출과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거 선택권자 바꿔서 여러 번 출제했죠. 누가 선택해? 선택은 회복자가 하죠. 돈 줄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똑같아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썼어요. 임차인이. 그럼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할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고, 자, 전세권자가 비용을 썼다. 일단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되는데, 그러면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 선택권은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설정자에게 있어요? 설정자. 다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항상 같이 나왔던 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렇죠? 근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변제기가 미도래한 것이 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하실 점은 상환기간이 허여되는 건 유익비지 필요비가 아니요. 필요비는 상환기간 연장 안 되고요. 유익비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요 계약 관계가요. 적법 유효할 때 나오는 거예요. 부적법 무효 취소일 때요. 그러니까 부적법 무효 취소에서 이걸 반환할 때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적법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관계에 따른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건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적법한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법조항에 따르면 된다라고 했죠. 자, 문제 계속 보죠. 155쪽에 3번. 점유자 회복자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과실 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요.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선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 타주. 이게 바로 선이면서 타주죠. 전부 배상이고 3번.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3번. 맞죠. 비용은 선악불문 다 인정한다고 했고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상환기간 허여는 뭐만 된다고요? 유익비, 필요비는 안 된다고 했고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요즘에 이 질문이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대가 보상은 악의자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과실로 인하여. 그럼 만약에 악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가 보상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렇고요.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 1년이고요.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뭐 어이없는 질문이죠.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3번 정답이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죠. 예방하면 뭐 조심하시라고요? 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현존이익 배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의사가 없으니까 전부 배상 맞고요. 자, 문제 계속 보시면 160쪽에 8번.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용 수익했대요. 뭐 한 거예요, 그럼? 과실 취득한 거예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 관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과실 수취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맞죠. 3번 정답이고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언제 한다고요?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했을 때라는 거죠. 틀렸고 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는 민법 201조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 201조에서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 점유자는 오신한 권리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리한다고 했죠. 과실수취권이 포함되지 않은 권리를 믿었다라고 하면 201조 선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 맞고요. 2번. 악의자도 필요비 청구권 갖고. 3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대가 보상은 언제라는 게 아니라 악의자라도 과실이 있을 때 한다는 거고요. 4번.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과실이 아니므로 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번은 틀렸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법정 과실에 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다라고 해야죠. 이거잖아요. 2년간 건물 썼을 때 차임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는 것이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존이익 배상이고요. 4번이 틀렸고 10번. 갑소유 건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을에 대해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다. 단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죠?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통상 필요비고요.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을이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렇고요.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을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아니라 갑, 회복자의 선택이죠. 답은 4번이고 5번. 만일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을의 유치권 주장은 배척된다. 유치권은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요건 중에 적법 점유가 들어가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 11번. 을은 갑의 소유인 미등기의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의 것이라 속이고 2015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 2015년, 2016년, 2017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2014년 늦가을 병은 노후하여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2017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17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옳은 것은? 자, 똑같은데 이게 사람만 좀 달라졌죠? 물론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될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길어서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관한 사례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냥 넘어가고 찍어야지. 이렇게 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거 풀기 시작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연습하니까 보는 거고. 그럼 지금 뭘 말하냐면, 일단, 둘째 줄 가운데, 을의 소유로 믿은, 선이죠? 매매했으니까 자주고, 2015년, 16년, 17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과실을 취득한 거죠. 근데 2014년 늦가을 병은 노후하여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을 들여 수리했답니다. 이건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를 쓴 거예요. 가옥 수리비 30만 원 썼고 그리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대요. 이건 뭐예요? 유익비죠. 그럼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니까 갑이겠죠. 갑, 그죠? 그림 바꿔놨잖아요. 갑, 회복자고. 그런데 2017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어요. 얘는 많은 일을 한 거죠. 불도 냈어요. 그럼 이건 뭐 한 거냐면 남의 부동산을 소실시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겠죠. 얘는 전부 배상이에요? 현존이익 배상이에요? 현존이익. 선이면서 자주니까 현존이익 배상이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17년 4월 1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 갑이 승소한다. 그러면 점유자가 졌다는 거죠. 얘는 타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타주로 전환? 되죠. 언제요? 패소 판결 확정 시. 그럼 얘는 악의로 전환돼야 안 돼요? 되죠. 언제요? 2017년 4월 1일. 그러면 2017년 가을에 수확한 사과는 가져도 돼요?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죠. 2017년 4월에 악의로 바뀌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한 과실은 취득권이 없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1번부터 보죠.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손해가 아니라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고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뭐가 틀렸어요? 모든이 틀렸죠. 2017년 4월부터는 악의점유자로 바뀌기 때문에 2017년에 취득한 과실,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돌려줘야 되고 3번 부엌 개조로 인한 가옥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니까 갑이죠. 갑의 선택 틀렸고 4번 위 3의 경우에 만약 병이 악이라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비용은 선악불문이죠. 5번. 병은 2015년 늦가을에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수리비가? 필요비죠. 그럼 달라고 할 수? 없죠. 2015년에 과실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5번 얘기고. 이해되셨어요? 예.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점유권에선 제일 중요해요. 매년 나오니까. 자, 마저 점유권 끝내고 좀 쉬죠. 12번.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뭐가 나왔어요? 기망. 기망이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근데 마지막에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바로 답은 1번이고요. 2번. 점유의 방해를 받은 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염려가 있대요. 그러면 또는 예방 또는 담보.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했다. 침탈이 아니에요.
아니죠. 간접 점유자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직접 점유자 기준이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침탈이 아니니까요.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인대하여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을이 침탈해서 선의의 병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정 승객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 13번 틀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인데 병이 정에게 넘겼어요. 그럼 정이 악이었다.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 승객에게 넘겨받은 애가 악이면 이 악의의 정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갑이 있는데 을이 침탈을 해서 이걸 병한테 넘겼는데 얘가 선의의 특별 승객이에요. 그러면 얘가 정한테 넘겼는데 얘는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 정에게 점유권에 기한 회수를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 없는 거예요. 앞사람이 뭐니까? 선의의 특별 승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렇고요. 2번.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도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력탈환권, 자력구제죠. 자력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건은 뭐였냐면 침해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침해가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국가구제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력구제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가구제를 요청해야지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3번.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이는 출소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틀렸죠. 그래서 종전판례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1년이 출소기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똑같이 나왔어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도 역시 출소기간.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기간이라고 나오는 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에. 점유보호 청구로 점유물 반환과 제거. 1년의 출소기간이고 4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럼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뭐 가지고 재판해야 돼? 점유권 가지고 해야죠. 156쪽에 기출문제 보고 쉴게요. 5번. 156쪽에 5번. 옳은 것입니다. 기억.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니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예방이면 항상 또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고 디귿.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기죠. 사기면 침탈이 아니니까 맞고요. 리을.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 되셨죠? 이게 지금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이전받은 정이 악이라 하더라도 얘가 이미 선의의 특별 승견이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좀 쉬었다가 소유권 들어가죠.